자, 뭐 클래스 객체 개념은 넘어갑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뒤에 보면 문법을 볼게요. 왜냐면 파이썬은 인터프리트 언어예요. 인터프리트는 컴파일을 안 합니다. 그럼 자바는 클래스 파일만 있으면 되지만 얘는 소스 코드 자체가 이미 실행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듈들이 있죠. 내장 모듈이 있고 외부 모듈이 있는데 그게 다 뭘로 되어 있냐면 그냥 소스 코드 자체가 실행 파일이니까 그게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나콘다에 지금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그럼 외부 우리가 처음에 파이썬 설치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을 설치를 했죠. 그렇게 거기 위치가 여기예요. 그때 C 프로그램 데이터, 그다음 아나콘다 3, 그다음 LIB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그다음 사이트 패키지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소문자 LIB가 있고 대문자 LIB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대문자 LIB가 저기 모듈들이 있는 폴더예요. 거기에 사이트 패키지가 이제 우리가 설치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사이트 패키지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포함해서 다른 것들 우리가 설치한 거 그때 저 보면 맵플로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우리가 설치했던 게 그 다음에 사이클런이 있었죠. 사이클런하고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뭐가 이름 맞네. 사이파이, 사이클런, 사이클런도 있고 그 다음 텐서플로 어디 설치해놨을 텐데 텐서플로가 안 보이네. 텐서플로, 기타 등등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듈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어. 그러면 보면 아까 뭐 맵플로 라이브러리가 얘는 그래프 만드는 거예요. 그래프 만드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얘가 소스 코드 자체가 실행 파일이니까 보면 돼요. 파이썬에 이게 자체가 실행 파일이니까 라이브러리 파일이니까 뭐 보면 아까 뭘 열어봤더라. 컬러즈 컬러 뭐 컬러 관련한 모듈 내용입니다. 컬러. 그래서 열어보면 이제 소스 코드 자체가 컴파일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임포트 하고 거기에 클래스 있고 클래스 요 클래스다 이 말이야. 클래스명 가로 안에 있는 건 얘가 상속받은 클래스다 얘기야. 그래서 다른 데서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생성하거나 df 요는 뭐 함수죠. 뭐 함수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 뭐 클래스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외부 모듈마다 공식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궁금하면 이제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여기 이거 쌍따옴표 3개 이거는 주석입니다. 여러 줄 주석 여기가 이게 실제 뭐 클래스 구성 뭐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게 다 뭐 컴파일이 아닌 인터프리트 언어라서 모듈 자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파이썬의 기본적인 클래스를 다 상속받아서 이제 외부 모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알고리즘 자체가 그 인공지능에 쓰이는 저기 모듈들이 이미 메서드라든지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그냥 값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클래스를 만들 일은 잘 없어요. 만들면 뭐 함수를 만들어서 뭐 반복적으로 호출한다든지 그 정도지. 클래스를 생성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 얘 문법이 클래스하고 그 다음 클래스 이름 그 다음 콜론 찍어요. 클래스 이름 콜론 이렇게 생겼어. 클래스가 클래스 명령문이 클래스 그 다음 클래스명은 뭐 패럴 케이스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패럴 케이스 형태로. 그 다음에 객체 생성 전에 얘도 파이썬에도 클래스가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생성자면 그러니까 함수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함수 선언을 DEF로 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이닛이 생성자 함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뭐가 붙었냐면 앞뒤로 언더바가 2개 붙었습니다. 파이썬에서
변수명이라든지 또는 함수명 앞에 언더바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특별한 함수예요. 특별로 호출이나 뭐 접근을 하진 못합니다. 보통 언더바는 특별한 거. 그 다음에 뭐 프라이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df 언더바 init 한 다음에 기본 변수명이 셀프예요. 셀프. 그 다음 추가적으로 받을 매개 변수를 나열하면 됩니다. 얘가 생성자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생성자 df가 언더바가 2개 찍혀야 돼요. 셀프. 그 다음 매개 변수들. 요거 생성자. 그 다음에 속성.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 속성이 있죠. 속성. 자, 속성을 초기화시키는 건 얘는 셀프입니다. 셀프가 우리가 자바에서 thi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프 변수 이걸 매개 변수 이렇게 초기화시키죠. 그 다음에 메서드가 있겠죠. 얘도 당연히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는 뭐 df 그 다음 함수명 여기에 얘도 기본 셀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앞에 생성자 함수를 생성할 때도 앞에 셀프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함수명에도 매개 변수로 기본적으로 셀프가 들어갑니다. 클래스명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생성자 먼저 생성자 df 언더바가 2개예요. init 언더바 뭐 셀프 name make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속성들을 그러면 self.name equal name 문법이 다를 뿐 똑같아요. 처리하는 방식이 self.s는 make self.eng equal eng 이게 생성자 그렇죠? 생성자 그 다음에 뭐 그다음 메서드는 함수니까 def 함수는 뭐 개를 내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수가 매개 변수 없어도 셀프 적어줘야 돼요. return 뭐 할 거냐면 국어 영어 수학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self.aol 플러스 self.mkh 플러스 self.e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내는 메소드도 만들어 볼게요. def avg 그래서 self return 뭐 합계를 호출하면 되겠죠. 합계 우리 메소드 합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성자 그 다음에 뭐 변수 초기화시키고 속성값을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 메서드를 선언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클래스 선언이다 이 말입니다. 클래스 선언 실행합시다. 에러 없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 프로세스 똑같은데 문법만 다를 뿐이에요. 이거 언더바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은 똑같습니다. 객체 생성은 뭐 객체명 이퀄 얘는 클래스명하고 매개 변수 인수들 뭐 키워드가 안 붙어요. new 같은 게 안 붙습니다. 그냥 객체 이퀄 클래스명 그러면 std 1 뭐 스튜던트 그죠? 홍길동
100, 80, 50. STD2는 스튜던트, ENT, 20, 100,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프린트해서 이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출력해봤자 값은 안 나와요. 얘가 뭐 어떤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인가 하고 스튜던트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 그 다음 주소값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값. 오토라는 방법, 객체 생성하는 방법. 그러면 또 프린트 하면 되죠. 자, 속성이라든지 메소드 접근하는 건 똑같습니다. 속성의 성적 밖에는 뭐뭐이고 평균은 뭐뭐입니다. 네. std 1점 똑같아요. 속성이 접근하는 거 네임. 그 다음에 뭐 std 1점 합 구하는 메서드. std 1점 avg 평균 구하는 메서드. 객체 접근하는 거 똑같습니다. 네 속성명 함수명 함수명. 이렇게 한개 더 써야 되네. 그래서 포맨 하면 유동의 성장학계는 어쩌고저쩌고 평균은 뭐뭐입니다.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선언하는 방법, 선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은 일반 언어에서 객체 속성 메소드에 접근하는 것 동일합니다. 생성, 클래스 생성하는 방법, 클래스 생성하고 객체 생성하는 방법. 책에도 예제가 있죠. 책에도 스튜던트에서 코리안 메스 어쩌고저쩌고 과목 그렇겠네요. 책에는 얘를 객체를 생성해서 어디에 잡아놨냐면 리스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객체를 생성해서 리스트로 전환을 하면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리스트로 활용하면 편하니까 바로 리스트 요소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튜던트 해서 거기다가 리스트로 요소를 바로 넣었어요. 그러면 리스트에 넣어볼까요? std 해서 뭘로 크게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성해서 그 값을 바로 리스트의 요소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건 100점 다. 이렇게. 그럼 stds는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의 요소로는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래 놓고 요걸 얘가 리스트인데 리스트의 요소가 뭐 객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이걸 한 번에 처리해 볼까요? std stds 얘가 리스트고 리스트의 요소가 뭐 객체입니다. 그러면 얘를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리스트에 잡아놓고 name std.name std.hub std.abg 이러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거면 홍기동이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의 요소로 잡아놓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처리를 하죠. 다 잡아놓고 여기는 그냥 따로따로 연관자해서 싹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폼은 반복문 돌리면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리스트에 넣어놓고 여기에 반복문 돌려놨습니다. 반복문을 돌려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본적인 형태. 그 다음 내용이 추가적인 내용인데, 자, 추가적인 내용 인스턴스, 이즈 인스턴스 하면 어떤 클래스가 어떤 객체를 어떤 객체가 어떤 클래스를 기본으로 만들어졌는지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trueFalse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거는 뭐 자바에도 있으니까. 그거 말고 비슷한 거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가 있어요. 거기에 뭐 앞에 메서드 앞에 언더바를 넣으면 특수한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언더바 str이 있습니다. 그건 뭐 객체를 우리가 반환할 때 보면 아까 객체를 프린트문으로 찍어보면 객체 자체를 우리가 보통 다 뭐 객체의 주소값이 찍히죠. std 이렇게 해보면 기본적으로 객체의 주소값이 찍힙니다. 이거 말고 다른 문자열로 대체하는 게 언더바 스트링 메서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df 언더바 두 개예요. str 언더바 하고 셀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뭘로 리턴 하겠습니다. durn 뭘로 그냥 셀프점 네임으로 리턴할까요? 이름값을 리턴하는 걸로. 그러면 객체를 출력하면 뭐가 나오냐면 언더바 str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뭐가 찍히냐면 이렇게 홍길동 속성 네임 속성이 리턴이 돼서 얘가 찍힌다 이 말이에요. 저기 자바는 뭐지? 그게 스트링인가? 메서드가 그렇죠? 그 대신에 반환하는 거 스트링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언더바 스트링 str 얘는 많이 쓰입니다. 그거 형태. 얘가 뭘로? 객체 변수 출력 시 리턴 값을 출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여기도 접근 제어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age 이렇게 할까요? age 그러면 특수한 형태가 언더바 속성 요건 속성이 있어요. 얘가 뭐 프라이빗이다 이 말입니다. 프라이빗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접근 안 되고 내부의 메서드에서만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속성 언더바 두 번 붙이면 돼요. 그러면 셀프 언더바 age 언더바는 만약에 age 이러면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이 값이 들어가는 35 이렇게 하는데 얘는 어디서만 쓸 수가 있냐면 내부 메서드에서만 뭐 get age 이렇게 할까요? return 셀프 그러면 얘는 필요 없고 std 1점 뭐 언더바 age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없어요. 접근 안 된다. 셀프가 self 뭐가 잘못됐나? 셀프
프라이빗 이건 생각 맞는데 뒤에 나오나 프라이빗이 얘는 추가된 내용인데 뒤에 추가적인 내용 프라이빗 변수 얘가 아니구나 문법이 잘못됐습니다. 앞에가 속성명 이렇게 앞에 언더바가 2개 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실행해 보면 뭐가 수정된 여기 있다. H 요게 잘못된 거. 셀프 문자도 잘못됐고 셀프 이것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 잘못된 오류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의 그 내용입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에 뭐 언더바 에이지 접근 못한단 말이에요. 속성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얘가 뭐 프라이빗이니까 요거 프라이빗 얘가 프라이빗 그러면 뭘로? 메서드로 접근해야 되겠죠. 뭐 get age 해서 그걸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군요. 뭐 print get age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이빗이니까. 그러면 30 해서 이건 되는데 뭐 직접적으로 속성에는 접근이 안 된다.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프라이빗 속성. 그게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세터, 게터 그거 다 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저기 잡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간단하게 책에는 상속이 있는데 여기는 상속이 이 PDF는 상속이 없네요. 상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상속. 자, 상속은 뭐 클래스 그 다음 클래스명 이렇게 하죠. 그 다음 클래스명 여기에 부모 클래스를 명시를 해주면 돼요. 클래스 이렇게 다른 건 필요 없고 생성자가 문제예요. 생성자는 원래 인it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 속성 중에서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속성들이 있죠. 그걸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슈퍼 뭐 이게 슈퍼라는 함수가 있어요. 슈퍼 점 내용이 뭐였더라? 슈퍼 점 이닛이에요. 슈퍼 점 이닛 슈퍼 점 init 그래서 뭐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4개 변수들을 따로 별도로 나열해줘야 돼요. 이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있으니까 뭐 상속을 한번 봅시다. 상속. 그러면 스튜던트를 상속받아서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뭐 스튜던트를 상속받는데 이름 뭘로 하지? 아카데미 이럴까요? 아카데미 맞나? 뭘로? 스튜던트로부터 상속받습니다. 얘는 우선 아무것도 안 적겠습니다. PASS 하면 그냥 넘어가요. 이대로 그러면 아카데미 디폴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대로 통지도 우선 매개 변수가 그대로 있으니까 아카데미
굳이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까 뭐 해서 또 있죠. 에이지가 있었네요. 35 힌트 CD1 그대로 다 상속받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상속받은 클래스만 선언해놓고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싹 다 뭐 부모 클래스에 속성하고 메소드 그대로 쓰겠다 이 계획이죠. 그래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페이지 이렇게 하든지 기본적으로 내용이 없어도 상속받은 클래스 기본 내용이 없어도 부모 클래스 거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패스 이래버리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쓰죠. 상속받아서 뭐 할 거냐면 뭐 메소드를 하나 뭐 오버라이딩 하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 이제 또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생성자 그러면 생성자가 생성자 여기에 뭐 한 개 더 받읍시다. 뭘 받지? 아카데미 그레이드 학년을 받을까요? 그래놓고 그 중에 뭐 할 거냐면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쓸 매개 변수들 다 나열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이거 매개 변수로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부모 클래스로 상속받을 변수들 그대로 쓸 거 name 다 받을 거니까 KOR, MAH 얘는 안 됩니다. age는 프라이빗은 상속이 안 돼요. 프라이빗 복잡한 거 뺍시다. 네. 프라이빗은 상속 안 되니까 age 빼버립시다. 자, MATH ENG 이거 받을 거고 나머지 그레이드는 추가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레이드 뭐 거기에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뭐 get grade grad 그러면 return grad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학계 뭐 average get age 다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카데미 메서드 전체 만들 때 이제 그레이드가 하나 추가됐죠. 1학년, 뭐 학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아까 얘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레이드 기존에 상속받은 메서드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없어야 돼요. std에 뭐 average 이런 걸 구한다든지 그렇죠? 추가되어 있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슈퍼 이러면 뭐 부모 클래스다 이 말이에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뭘 상속받는 매개 변수들 그 다음 추가된 거 뭐 메서드는 추가적으로 사용할 메서드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버거인 슈퍼점 이니시 아닌가? 맞는데 부모 클래스에 df 셀프 네임 코리안 메스 ENG 그렇죠? 그러면 학년 그 다음에 평균 금액 하는 메서드를 그대로 활용하고 추가된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상속이에요. 상속 문법 상속까지 뭐 직접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하고 이런 건 안 할 거니까 기본적인 구조만 파일의 내용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어디 갔더라 파일이 만들어진 이런 파일들이 뭘로 다 기본 파이썬에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니까 뭘로 되어 있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혹시나 찾아볼 거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여기는 뭐 함수만 클래스 여기 있죠.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메서드 같은 것들 그걸로 이제 찾아볼 거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법이 끝났어요.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 다음 시간에 할 건 이제 인공지능